슈퍼맨, 아이언맨, 한국에 그들보다 더 놀라운 실존 영웅이 있다. 미국은 슈퍼히어로에 열광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슈퍼히어로에 열광하는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불굴의 정신 때문이죠.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한 학생이 시카고 만화 서점에서 발견한 책 속에는 어벤져스보다 더 놀라운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로 130척의 적함을 상대한다고. 이건 영화보다 더 말이 안 되는데. 슈퍼히어로 만화에 익숙한 미국 대학생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던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어떻게 하버드 대학의 공식 연구소를 탄생시키기까지 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클레어 애덤스라고 합니다. 27살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시카고에 있는 작은 만화 전문 서점에서 시작됐어요. 방학을 맞아 고향인 시카고에 내려가 있던 저는 평소처럼 주말에 만화책을 구경하러 나섰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같은 슈퍼히어로 만화들 사이에서 문득 눈에 들어온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거대한 전투를 지휘하는 한 장군의 모습이 그려진 표지와 함께 이순신 최후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순신? 저는 이름을 소리내어 읽으며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16세기 조선, 일본의 대규모 침략 앞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낸 한 제독의 이야기였죠. 이게 실화라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만화 속 이야기는 분명 슈퍼히어로보다 더 놀라웠거든요. 단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적함을 상대하고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략으로 승리를 거둔 실제 인물이라니.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 조국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고뇌까지 생생하게 그려진 만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특히 난중일기라는 그의 전쟁 일기를 바탕으로 한 심리 묘사 부분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점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좋은 책이죠? 최근에 들어온 번역본인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있었다니. 왜 서양에서는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너무 서구 중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역사학도로서 저는 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아시아 역사에 대해선 얼마나 무지했던가요? 특히 제 뿌리이기도 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 저는 만화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서양에서도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말이죠. 한 권의 만화책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새로운 연구 커뮤니티를 탄생시키고 많은 서양인들에게 한국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이순신 장군의 만화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사 관련 서적이 있는 코너로 가서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장소에서도 이순신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대단한 역사적 인물인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장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있는 자료라고는 대부분 한반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동아시아 전쟁사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 잠깐 언급된 내용뿐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어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셨죠. 클레어, 안타깝게도 서구학계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 넬슨 제독이나 나폴레옹 같은 유럽의 영웅들은 수백 권의 책이 있지만 이순신에 대한 영어 연구 자료는 극히 드물지.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분은 단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적함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의 기적을 만든 분인데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해보는 건 어떻겠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너라면 서구학계의 이순신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제가 왜 그냥 불평만 하고 있었을까요? 직접 연구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 모임을 만들기로요. 교내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와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같이 연구 모임을 만들어보자.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 한국에서 가져온 이순신 관련 책들과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수진이가 한국 부모님께 부탁해 난중일기 영어판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직접적인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리더십,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400년도 더 전에 쓰인 글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그의 지도력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공식 명칭도 생겼죠. 하버드 이순신 연구회라고요. 10명, 15명으로 늘어나는 회원들과 함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 그의 전략, 리더십 스타일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과 교수님들에게 우리의 연구를 소개했을 때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흥미로운 주제지만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동양사 교수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현하진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버드에 없다면 다른 곳에서라도요. 보스턴 공공도서관, 인터넷 아카이브, 심지어 한국국립도서관에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이순신 연구 모임은 달마다 규모가 커져갔어요. 처음엔 한국계 학생들만 모였던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어느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변화가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미국인 친구 제임스가 연구 모임에 합류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클레어, 내가 보여준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은 정말 놀라워. 내가 해군 관련 역사를 전공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인물을 배우지 못했는지 의문이야. 제임스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하버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작은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동서양 해전사에 숨겨진 영웅,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강의실이 꽉 찼죠. 그 중에는 다른 학과 교수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 이순신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일본의 조선 침략 당시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설적인 지휘관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순신의 생애, 주요 전투, 그리고 그의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과 그의 명량해전 전술에 대해 자세히 다뤘죠.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민족 영웅을 넘어 세계 해전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정치학 석사과정의 유키 마츠모토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유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이순신의 전략이 뛰어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많은 부분이 과장된 것 아닐까요? 특히 일본군을 전멸시켰다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적 기록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130척의 일본 함대와 싸워 30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를 퇴각시킨 것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는 조선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명나라의 기록과 일부 일본 측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유키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강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준비했던 발표가 갑자기 역사 논쟁으로 번질 것 같아 당황스러웠거든요. 다행히 역사학과 대학원생인 소피아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구 역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인물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학문적 토론의 시작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세미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예상치 못했던 반박에 당황했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 활동을 넘어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연구 모임 멤버들과 함께 카페에 모였어요. 우리가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 돼.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만들어낸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이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세미나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순신 연구의 문제점 역사적 편향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유키 마츠모토였죠. 그는 그래서 우리 연구 모임의 활동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한 것이며 이순신에 대한 과장된 찬양이 반일 감정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죠. 우리는 단지 역사적 인물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걸까요? 클레어, 이거 봤어? 수진이가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른 일본 유학생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 이게 점점 커질 것 같아. 정말 우려했던 대로였어요. 게시글에는 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일부 일본 학생들은
유키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면 한국계 학생들은 반박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학문적 토론이 국가 간 감정 대립으로 번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연구 모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가진 역사적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반박해야 해.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밤새 자료를 모아 정리했어요. 난중일기의 원문 기록,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내용, 당시 명나라 사신이 남긴 기록, 심지어는 일본 측 문서까지요.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서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이순신 연구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의 연구는 민족주의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은 국적이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해군 전략사에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모든 자료를 링크와 함께 첨부했어요. 특히 이순신의 해전 승리가 단순히 조선 측의 기록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서구 학계에서 이순신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넬슨 제독이나 나폴레옹에 비해 이순신 장군은 서양 역사 교과서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구 학자들의 연구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야. 저는 연구 모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사료를 가져와도 서구 학계에서 인정받은 연구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져.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서구 학계에 이순신을 소개하는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투고하고 더 큰 세미나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야. 모두가 환호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학원생에 불과했고 주류 역사학계에서 이런 새로운 주제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키와 같은 사람들의 반발도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문득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괜히 이 연구를 시작한 걸까? 처음 만화책을 읽었을 때의 그 흥분이 문득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 과장된 것일까? 일부 일본 측 자료에서는 분명 이순신의 승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고 제가 완벽하게 한국어나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원전을 직접 검증하기란 불가능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출전 전 남긴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직 충성과 보국의 일념뿐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학도로서 제가 할 일이라는 확신이 다시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동양사 전공 교수님 중 한 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조지 맥켄지 교수님은 60대 후반의 원로학자로 한국사를 전공하셨지만 그동안 직접 찾아뵙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약간 무서웠거든요. 학과에서는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교수님 연구실 앞에 서니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용기를 내어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역사학과 석사 과정의 클레어 애덤스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맥켄지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아, 그 이순신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학생이군요. 학과에서 꽤 화제더군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일로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교수님은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시더니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앉으세요, 애덤스 양. 무엇이 궁금한가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만화책점에서 이순신 만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연구 모임을 만들고 최근 일본 유학생들과의 갈등까지요. 이야기를 마치자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흥미롭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순신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역사 전체가 서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지만 특히 이순신 같은 인물은 더욱 그렇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분은 세계해전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서구 중심주의적 역사관이겠죠. 우리는 넬슨이나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서구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위대한 인물들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바로 그 문제를 교수님도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도 한 요인이에요. 각국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니까요. 특히 임진왜란은 세 나라 모두에게 민감한 역사적 사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유키 같은 학생이 저희 연구에 반발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증거죠. 역사 연구는 항상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충돌 속에서 진행되니까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전략가였을까요? 맥켄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어요. 한국 전통 선박과 조선시대 해군 전략이라는 제목의 영어책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 중에 이순신에 대한 장이 있어요. 비록 짧지만 내 연구에 따르면 이순신의 해전 승리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특히 그의 혁신적인 하객진 전법과 거북선의 활용은 당시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혁신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미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니. 이 책을 빌려가도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만약 당신이 진지하게 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미국 해군사 연구소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당신 같은 열정적인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학계도 변화하는 거니까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저희 연구 모임은 맥켄지 교수님의 지도 아래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른 학자들의 자료도 수집하고 한국의 국립해양박물관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 깊이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제 마음속의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세계가 알아야 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맥켄지 교수님의 지원을 받게 된 후 우리 연구 모임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단순한 학생 동아리가 아니라 정식 학술 연구팀으로 거듭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한 달 후에 있을 미국 해군사 연구소 학술 대회 발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더욱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이번 학회는 정말 중요해요. 맥켄지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해군 역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을 세계 해전사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연구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을 분담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이순신의 주요 해전을 상세히 분석하고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시대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해전 전략과 비교 연구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순신의 리더십과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국립해양박물관에 이메일을 보내 거북선의 구조와 전술적 활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박물관 측에서는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연구원 한 분을 화상회의로 연결해 주셨어요. 박 연구원님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북선의 구조와 성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철갑선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다목적 전투함이었어요. 박 연구원님의 설명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구조적 특성이 일본 함선의 접근 전 전술을 무력화시킨 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주말에는 보스턴 해양박물관을 방문해 16세기 동서양 함선의 모형을 비교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큐레이터 역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유럽의 해군 전략 발전 과정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순신의 함대 운용법은 당시 유럽보다 한 세기 앞선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큐레이터의 말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학회 발표 2주일 전 우리는 맥켄지 교수님 앞에서 예행 연습을 했어요. 제가 메인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고 수진이와 제임스가 보조 발표자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해전 전략가 이순신으로 정했어요. 클레어, 발표 시작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맥켄지 교수님이 조언하셨어요. 왜 서구 역사학계가 이순신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의 업적이 어떤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꼬였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표 직전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며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내일 발표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클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순신 장군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싸웠지만 결국 승리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수진이의 문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단지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제시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 학회 당일 아침, 우리 팀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발표 자료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맥켄지 교수님은 학회장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됐나요, 클레어?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됐습니다. 미국 해군사 연구소의 웅장한 강당은 이미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면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쉰 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클레어 애덤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 이순신입니다. 그는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전략적 천재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단순한 지역적 승리가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이룬 기적적인 승리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제30분 발표를 마치자 강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곧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 역사연구소의 던컨 박사가 첫 질문자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애덤스 씨. 질문이 있는데요.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하객진 전술은 현대 해군 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하객진은 기본적으로 적의 함대를 분산시키고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인데요. 이는 현대 해군의 분할 정복 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약한 함대가 강한 함대를 상대할 때 여전히 활용되는 원칙이죠. 한국 해군은 현재도 이순신의 전략 원칙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 해군에서도 비대칭 전투 상황에서의 전략 연구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우리 팀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 역사학자인 핸더슨 교수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거북선의 구조적 특징과 당시 일본 함선의 구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전술적 우위가 있었나요? 이 질문에는 제임스가 나서서 상세히 설명했죠. 우리가 연구한 거북선의 구조적 혁신성과 그것이 일본의 접근전 전술을 무력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질의응답이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앞으로 나와 명함을 건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미 해군사학회 회장인 로버트 윌슨 박사가 개인적으로 다가와 축하를 건넨 일이었어요. 애덤스 씨, 정말 귀중한 연구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이네요. 한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윌슨 박사님. 하지만 사실 넬슨 제독이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순신이 먼저였으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윌슨 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다음 학회지에 당신의 논문을 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맥켄지 교수님은 우리를 근처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서구 역사학계의 이순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유키 마츠모토였습니다. 그도 학회에 참석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클레어. 유키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당신의 일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오늘 발표는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유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해요. 역사는 결국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유키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가 말했어요. 역사는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어쩐지 그와의 대화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 발표 내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해군 역사 전문 저널에 우리의 연구가 소개되었고 몇몇 역사 블로그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의 역사 칼럼니스트가 서구가 몰랐던 동양의 해군 전략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우리 연구팀은 예상치 못한 관심의 물결에 놀랐어요.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른 학과 학생들도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군 장학생들이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역사는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제임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만화책에서 시작된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학술 연구가 되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시카고의 작은 만화 서점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학회 발표 후 2달, 우리의 연구 모임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역사학과 학과장 맨스필드 교수님이 직접 저를 사무실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거든요. 클레어, 너희 이순신 연구회를 공식 학과 연구 커뮤니티로 인정하고 싶네. 예산 지원과 함께 전용 연구실도 제공할 수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교수님? 맨스필드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맥켄지 교수님이 너희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하셨어. 그리고 최근 해군사 학회에서의 발표도 학과의 위상을 높였지. 무엇보다 너희가 시작한 연구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다양화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우리의 작은 모임이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모든 연구 모임 멤버들을 불러 모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는 하버드 동아시아 해전사 연구소 이순신 연구팀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됐어. 모두가 기쁨에 환호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클레어,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그 만화책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한 주 후, 우리는 새로 배정받은 연구실로 짐을 옮겼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에는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책장이 가득했어요. 맨 처음 한 일은 한산도 대첩 그림을 크게 인쇄해서 벽에 걸은 거였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을 떠올렸습니다. 자금 지원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하고 한국의 국립해양박물관과 정식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여름방학에는 연구팀 전체가 한국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는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학과 공식 커뮤니티가 된 이후 우리 연구팀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 리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지만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국경을 초월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특히 그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 중에서도 참여자가 생겼어요. 히로시는 첫 미팅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을 다른 관점에서 배웠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확장되었어요. 하버드 내 세미나뿐만 아니라 보스턴 지역 공립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이순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12척의 배로 130척을 이길 수 있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것이 바로 전략의 힘이에요. 때로는 숫자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지요.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도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린스턴, 예일, 컬럼비아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고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제안했죠. 어느 날 맥켄지 교수님이 연구실을 방문하셔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처음 읽었던 그 이순신 만화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래. 출판사에서 너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어.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만화책이 이제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읽힐 수 있게 된다니. 이런 변화가 단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문을 쓰면서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봤어요. 시카고의 작은 만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버드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벽에 걸린 한산도 대첩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림 속 이순신 장군이 마치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계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전해질 가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제 뿌리가 된 문화의 위대한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더없이 자랑스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힘이 아닐까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힘 말이에요. 여러분, 클레어와 하버드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을 통해 경험한 특별한 여정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런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니 하며 놀라던 학생들이 연구를 통해 세계 해전사에 숨겨진 영웅을 발견하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어떻게 문화 간 이해와 역사적 재평가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처럼 전설적인 히어로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적 있나요? 어떤 히어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